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시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요강을 볼 텐데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총 5개의 통합권, 북부 읍면 통합권, 1-123 통합권, 1-45 통합권, 2 통합권, 3, 4-1 통합권으로 통합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통합권에 대해서는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통합권에 따라서 지원한 거에 대한 배정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통합권에 대해서 학급당 25명씩 학교의 정원을 배정을 총 3,450명 학교 정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6월 달에 해주셨던 사전조사, 그리고 학교의 시설, 그리고 통합권별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특정 중학교가 학급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늘었을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전체를 두고 학급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로 입학 전형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학급 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학교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교별로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다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학생의 관심이나 꿈에 따라서 무언가 선택을 달리 하셔야 되는지는 이 교과 특성화 학교 내용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교과 특성화 학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자는 바로 이 책자인데요. 2021 세종교과특성화학교 안내서라는 책자입니다. 제목만 보시고 굉장히 낯설지 않으세요? 과학고, 예술고 이런 건 들어봤어도 교과특성화학교는 처음이시죠? 무슨 학교인가 싶죠? 교과특성화학교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처럼 학교를 분류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정책인데요. 일반고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 중점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저희가 교과 특성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교과 중점 학교는 들어보셨죠? 네, 교과 중점 학교가 2020년부터는 교과 특성학교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고에 이렇게 일반적인 일반고에 약간의 교육과정상의 다양성 그리고 특성화를 추구해서 살짝씩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게 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책자는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재를 보시면서 이 책자를 보시면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에는 우리 교과특성학교의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세종의 관내 학교들이 어떤 중점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은 지금 15개 학교에서 25개의 중점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세종여고의 경우에는 내년 2022학년도에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뒷장에는 간략한 Q&A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는 학교별로 운영 중인 교과 중점 과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 융합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이는 과목들이 학교에서 이 중점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생태화 환경이나 물화생지 실험, 과학 과제 연구 등 심도 있는 과학 관련 과목들이 제공되어 있어서 이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운영 단위라고 써 있는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는 쉽게 생각하시면 주당 2시간 운영하는 수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라고 써 있으면 일주일에 2시간 듣는 과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4라고 써 있으면 일주일에 4시간 듣는 과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180단위 이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80단위 이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규 교육과정 내에 운영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일과 시간 내에 듣는 과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180단위 초과나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표시된 과목들은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우리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제공하는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중점 과정에서 운영하는 교과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중점 과정과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이 간략하게 제공되거든요. 캠프나 동아리 등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사진으로 어떤 모습들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챕터를 볼까요? 자, 마지막 챕터에는 학생 교육과정 진로 진학 로드맵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학교별로 이러한 중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예시는 과학정보 융합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만약에 학생이 과학기술연구원을 꿈꾼다면,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면 이 학생이 이 중점 과정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1, 2, 3학년 예시로 자세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회색 음영 처리된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그 학교에서는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색 부분에 표시된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과목에 보시면 살짝 표시가 있어요. 분홍색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진짜 표시가 있고요. 또 초록색으로 전문교과의 전자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과목은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분홍색 표시가 있는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초록색 표시가 있는 과목은 전문 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의 성적 산출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아무 표시가 없는 과목, 이런 과목들은 A, B, C, D, E 그 성취도 평가에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A, B, C 평가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진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로드맵도 나오는데요. 다양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동아리나 캠프, 자율활동 등을 참여해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예시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 진학에 대해서 하나만 지원해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중점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표지 지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교별로 중점 과정당 한두 개의 예시만을 제공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차이나는 클래스 2021 세종교과 특성화학교 안내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같은 일반고지만 또 약간씩은 다른 저마다의 빛깔과 다양성을 확인하셨죠?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또 나의 진로 설계가 보다 명확하다라면 여러분의 꿈을 보다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이 책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과 특성화학교 안내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시고 오셨죠? 교과 특성화 학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늘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런 포장으로 고등학교 입학 정보 꾸러미를 여러분들께서는 받으셨을 거예요. 이 꾸러미 안에 교과 특성화 학교 안내집이라는 이 책자에 학교별로 일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에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안내서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안내집은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를 포함해서 특목고와 영재학교까지 학교별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학교를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이 입학정보 꾸러미에 대한 사항은 꾸러미 내용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충분히 활용하실 때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교 1학기 6월달, 1학기에 6월달에 해당하는 기간에 벌써 2학년의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겁니다. 1차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과목이 필요한, 진로에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아시려면 입학 전부터 어떤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앞으로 대입에 있어서 수시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원서를 받게 되고요. 이 원서 접수 기간은 중요한데요. 원서 접수 기간 이전까지의 거주지 이전 사항은 통합권에 반영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12월 14일 이후에 원서 접수 이후에 집이 이사를 가시거나 하게 되는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배정이라고 해서 입학 전 전입에 대한 일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게 되고 본 배정은 1월 14일, 입학 전 전입에 대한 추가 배정은 2월 16일 학교를 배정 발표하게 됩니다. 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전 요강을 보실 텐데요. 지원 자격으로는 세종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로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타시도 특성화 중학교, 그리고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자로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입학에 대한 특례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 타시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전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데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 유형을 보실 텐데요. 지원 유형에 있어서 동일교 배정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쌍생아이거나 다생아인 학생은 동일 학년도에 동일 학교에 입학을 희망할 경우, 희망하지 않을 때는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희망할 경우에는 한 명을 정해서 그 한 명을 일반 지원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추천 배정을 하되 이때 이 학생이 배정되는 학교에 신청한 쌍생아를 같이 배정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동일교 배정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리 배정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배정이 끝난 후에 가해 학생의 학교를 피해 학생의 배정된 학교와 피해서 분리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 분리 배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분리 배정도 피해 학생이 신청을 해야만 분리 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에서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만 분리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우선 배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경우 평준화 배정에서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 여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는 교육청 체육특기자 관련 위원회에서 지정받은 학생이 이 우선 배정에 해당이 되고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우선 배정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이나 2급 이상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
그리고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학생까지 우선 배정이 되고요.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암, 희귀, 난치병 관련된 환자 학생으로서 본인이 난치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당이 돼서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을 받고 싶다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때 이 난치병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희귀 난치병만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이 난치병인지 희귀 난치병인지를 확인하시려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질병 코드를 입력하셔서 검색이 되신다면 난치병이 해당이 되고요.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우선 배정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학교들에서 입학요강의 고입 특례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고입 특례 대상자는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거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거나 외국인 학생,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포함해서 고입 특례 대상자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암, 희귀, 난치병 관련된 환자까지는 방금 전에 보셨던 학교의 정원 내에 있는 정원 내로 우선 배정을 하게 되고요. 고입 특례 대상자에 한해서만 정원 외로 학교 정원의 3%에 대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 요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배정 방법인데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추첨에 의해서만 배정을 합니다. 학교를 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학생이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먼저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망을 쓰실 때 꼭 학교 다니시고 있는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선 배정자를 먼저 배정을 한 후에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 정원수만큼 배정을 하게 되고요. 지원한 학생들 수가, 1지망 지원한 학생 수가 해당 학교의 정원을 초과한 때에는 첫 번째 단계로 정원의 70%를 제1지망 지원자 중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추천 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정원이 200명인 학교를 지원을 할 때, 배정을 할 때는 학교 정원의 70%는 즉 140명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지원에 의해서만 추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70%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정원의 30%는 1지망 지원자 중에서 해당 고등학교 통학권에 거주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천 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의 배정을 못 받은 학생이 이 해당 고등학교 통학권에 거주한다면 한 번 더 2단계에서 추첨해서 이 30% 배정 대상자에 배정 추첨 대상자에 포함돼서 추첨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 2단계에서 30%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학권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1단계 지원 학교에 대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배정받지 못한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2지망부터 7지망까지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 배정되게 됩니다. 혹시 1지망 지원자 수가 이 해당 학교의 정원에 미달했을 때는 1지망 지원자를 전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 1지망 지원자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이 1지망, 2지망 지원자를 추첨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2지망인데요. 여기에서 오타가 있네요. 동일한 방법으로 제7지망까지 추첨 배정하게 되고 제7지망까지 추첨 배정 후에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정원이 남아있는 학교에 추첨 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지원해서 불합격한 학생은 지원한 2지망부터 똑같이 추첨 대상자에 포함돼서 7지망까지 추첨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통합권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통합권은 행정구역의 동 개념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고등학교와 집이 가깝다고 해서 이 통합권에 유리하지 않고요. 이 고등학교를 보시면 1-123 통합권에 있는 고흥고, 두르고, 아름고, 종천고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를 지원했을 때 이 2단계 추첨 대상자에는 위에 있는 고운동, 아름동, 종천동, 조치원읍,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단계 추첨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 지역 이름 중에 별표가 되어 있는 지역은 하나의 통합권이 아니라 여러 통합권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통합권을 쓰실 때 통합권을 선택해서 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권에 대해서는 원서 접수 1 기준으로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통합권을 확인을 하는데 이 30일 이후라도 원서 접수일 이전이라면 거주지가 변경되셨을 경우에는 이 통합권에 대한 변경 신청을 중학교에 하실 수 있고 그때는 변경된 지역이 나오는 주민등록 등본을 학교에 제출해 주시면 바뀐 통합권으로 적용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계속 그 지어지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입주 예정인 분은 이 입주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입주 예정인 통합권으로 변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아파트 입주가 끝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아파트인 일반 아파트들은 이 통합권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학전형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설명은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까운 학교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물론 가까운 학교가 아이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좋은 학교인 거는 맞는데요. 세종시 고등학교는 여러 학생들이 같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입학정보 꾸러미를 참고하셔서 대학교에 진학할 때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생 여러분들의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